자, 1주차 우리는 벡터 행렬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 절에서 벡터와 행렬을 정의하고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먼저 그 해법으로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AX equal 0라는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한 후에 AX equal B라는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해집합 전체를 구하는 내용을 학습합니다. 그 내용은 이 실습실에 다 제공해 줬고 실습실을 보시면 아까 이게 분량이 그 첫 주차 내용이 어느 만큼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한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인 것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첫째, 1장 1절은 순서상, 오더드 페어와 벡터.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만나는 데이터들은 이 순서상, 오더드 페이퍼 또는 순서조 또는 엔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데이터는 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와 몸무게, 연령, 성별 등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은 순서의 4튜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개는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80이고 나이는 19세고 성별은 남성이다. 또 아무개는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56이고 연령은 30세고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표시할 수 있죠. 이 표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숫자들만 가로 안에 묶으면 4튜플로 표현되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데이터를. 자, 이렇게 각 성분이 2개 또 3개로 이루어진 그런 그 2차원 또는 3차원 데이터는 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4차원 이상의 데이터도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시각할 수는 없지만 고차원 공간에 놓인 점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 이렇게 2차원 벡터는 평면상에서 다음과 같이 그 A1, A2 점이 표시될 수 있고 3차원 공간에서 요 3튜플은 A1, A2, A3라는 벡터는 요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요 점 A로 표현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4차원 공간의 점도 4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7차원 공간에 있는 위치하는 어떤 위치 벡터도 점도 7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다음 n차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벡터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n개의 실수 xi들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이렇게 x1부터 xn까지 표현해서 벡터 x로, 볼드 x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n차원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n차원 벡터들 전체 집합, 이런 n차원 벡터 전체 집합을 n차원 공간, n 디멘저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rn이라고 씁시다. 실수상의 n차원 벡터 공간을 이 rn이라고 씁니다. 이 스칼라들이 전부 실수인 경우에 이렇게 rn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n차원 벡터 공간이 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특히 이 Rn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우리가 00000인 벡터를 0벡터라고 부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Rn 안에 있는 2개의 벡터 XY가 같다, 상등하다, 이퀄하다. 그 의미는 이 XI들이 항상 다 같으면, 개수도 같고, 그리고 각각이 같으면 우리가 두 벡터가 같은 벡터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벡터니까. 그렇죠? 각 디멘전이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xi들이 다 일치하면, 실수들이 일치하면 우리는 xy 이 두 개의 벡터가 이퀄하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쓸 때는 x 이퀄 y로 씁니다. 그리고 이 벡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산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벡터 에디션.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들을 더한 벡터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할 수 있고, 벡터 에디션.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거죠? 그동안? 그 다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벡터에 K배를 해준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에 K배 해준다는 의미죠. 그쵸?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2차원 벡터뿐만 아니라 3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또 5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같은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성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벡터의 덧셈과 실수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성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초중고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렇죠?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고, 그렇죠? 그리고 x 플러스 y 한 거에 g를 더해준 것은 x에다가 y 플러스 g를 더한 것을 더해주는 것과 같고, 그게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항등원, 0벡터를 더해주는 것은 양쪽에 다 자기 자신과 똑같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역원, 예,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더해주면 그러면 0벡터가 되고,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게 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들이 있고, 그리고 벡터에다가 스칼라 1을 곱해주면 스칼라도 1배 해준 건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지고,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초중고에서 배운 연산들이 대부분 다 이거였죠. 그걸 배운 이유가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초중고에서 배운 모든 연산들은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들의 연산들을 가리키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연산만 가르쳐 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첫 번째 예제는, 그렇다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스칼라가 3이라고 주어지면 이 벡터 두 개의 에디션과 그리고 벡터의 스칼라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떤 방법으로 해요? 손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구할 수 있죠. 코드를 이용하면 벡터가 VW가 주어졌으니까 이 3차원 벡터 VW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벡터라고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 2를 정의하고, 그 다음 K를 3으로 정의한 후에 V 플러스 W를 프린트하라. 또 K 곱하기 V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0, 5,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거예요. 2차원 벡터 또는 3차원 벡터에다. 그러면 이 손으로 한 내용을 코드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면 이게 2차원 벡터가 아니라 이게 뭐 5차원 벡터건 6차원 벡터건 또는 10차원 벡터건 또는 100만 차원 벡터여도 두 개의 벡터를 정의해주고 더하라 또는 스칼라벨 하라. 그럼 바로 답 구할 수 있죠. 오류 없이. 그렇죠? 이게 워킹하는 코드인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자, 그 다음 Rn의 벡터 중에서 다음 n개의 벡터를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 벡터, 스탠다드 유닛 벡터.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E1, E2, E3, 또 EN. 요 i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다 0인 벡터. 그래서 E1은 1, 0, 0, 0, 0, 0, 0. E2는 0, 1, 0, 0, 0, 0, 0 이렇게. 그걸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라고 그래요.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기본 단위 벡터를 사용하면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X, X의 성분들이 Xi일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벡터 X는 X1 곱하기 E1 플러스 X2 곱하기 E2 플러스 X3 곱하기 E3 따따따 xn 곱하기 2n 이렇게 쓸 수 있죠. 1차 결합으로. 그렇죠. 스탠다드 유닛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모든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1차 결합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스탠다드 유닛 벡터를 사용하면.
임의의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보게 될 텐데 참고로 R2하고 R3에서 여러분들이 뭐 E1, E2 대신 또 특히 R3에서는 E1, E2, E3 대신에 공학수학에서는 IJK, 물리학에서는 이걸 IJK라고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R2에서는 I 이퀄 10, J 이퀄 0, 1이라고 보통 쓰고 그러면 X 이퀄 X1, X2는 X1에 1, 0 플러스 X2에 0, 1을 이렇게 쓴 이것을 X 이퀄 X1, I 플러스 X2, J 이렇게 표현들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봐왔을 거예요. 일반 물리학을 배울 때 이렇게 썼을 거예요. R3에서는 마찬가지로 X1, X2, X3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 대신에 I, J, K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써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리학에서는 I, J, K만 써요. I, J, K를 주로 써요. 이게 100, 010 이거 길게 쓰는 거 대신에 그냥 I, J, K 쓰면 쓰기 편하잖아요. 펜으로 쓸 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써요. 자, 그럼 거의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해 소개합시다. 앞서 언급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키, 몸무게, 나이, 성별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rectangular array 모양으로 괄호 안에 배열할 수도 있죠. 자, 보십시다. 앞에 데이터가 이렇게 벡터들로 첫 A, B, C 사람에 대한 키, 나이, 뭐 성별들을 이렇게 표시했었죠. 요걸 한꺼번에 모아서 그 로우로 하는 이런 행렬 A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벡터들을 컬럼으로, 벡터들을 로우로 하는 그런 행렬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거. 그 array of numbers, array of numbers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렉탱귤라 모양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다룰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부를 때 number of array들을 이렇게 렉탱귤라 모양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매트릭스 안에 있는 요 숫자들, 요거 실수, 여기서 경우 실수들인데 요것들을 entry 또는 element라고 해요. 성분이라고 해요. 성분. 행렬은 벡터를 여러 개 쌓아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로우라고 하고 세로를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m개, 열의 개수가 n개인 행렬을 우리가 크기가 m by n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3 by 4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벡터는 1 by n 행렬일 수도 있고 또 n by 1 행렬일 수도 있습니다. 그 1 by 1 행렬을 우리가 행벡터라고 하고 n by 1 행렬을 우리가 열벡터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들은 행렬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렬은 대문자 ABC로 표시하고 대문자 A 이퀄 이렇게 가로 안에 AIJ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행렬 A의 IJ 성분이 요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게 n by n 행렬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 AIJ는 행렬 A의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에 위치한 성분을 나타내서 보통 A의 IJ 성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정방행렬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로 우리 말로는 정사각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n by n 행렬을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행렬 A에 요 가운데 있는 A11, A22, ANN 요거를 주대각선 성분, 메인 다이어고널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주대각선 성분만 논제로 요거 외에 다른 성분이 다 제로인 행렬은 우리가 대각선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각선 같이 생겼죠? 그렇죠? 대각선 성분 외에 오프 다이어고널 성분은 다 0인 행렬을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AI 말고는 다 0이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쓸 때 그냥 다이어고널 오브 A11, A22, ANN 이렇게 쓰면 바로 그게 요 옆에 n by n 행렬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테이션. 제로 행렬은 다양한데 이건 2 by 2 제로 행렬, 이건 2 by 3 제로 행렬, 이건 1 by 3 제로 행렬, 이건 1 by 4 제로 행렬.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n by n 제로 행렬은
n by n 행렬인데 성분이 다 0인 행렬을 우리가 제로 행렬이라고 합니다. 두 행렬이 같다. A 이퀄 B다.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아까 벡터와 마찬가지로 두 행렬의 크기가 같고 둘 다 n by n 행렬이고 각각의 ij 성분이 다 같을 때 벡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두 행렬이 같다 그래요. 크기가 같고 각각의 성분이 같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행렬의 연산입니다. 이제 행렬을 정의했죠. 벡터 정의했죠. 행렬. 자, 행렬이 뭔지 감이 오죠? 자, 그럼 다음 단계가 뭐예요? 행렬 사이의 연산. 행렬을 더하고, 행렬을 곱하고, 행렬을 빼고, 가감승제 하는 거 한번 배우죠. 자, 행렬의 벡터 에디션. 그 행렬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벡터 공간에 그 행렬도 예가 되는 겁니다. 벡터들의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기도 하고, 벡터들의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연속 함수들의 집합이 벡터 공간이기도 하고, 네, 예이기도 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이 벡터 공간의 예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행렬들을 정의했으니까 행렬들의 연산을 생각하면 벡터 에디션. 자, 두 행렬을 더할다. 어떻게 더하면 될까요? 먼저 크기가 같아야죠. 크기가 같고 각각의 성분들을 다 더해줘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그걸 우리가 벡터 행렬의 덧셈으로 정의합니다. 스칼라벨 어떻게 정의할까요? 행렬의 스칼라벨 한다는 건 각각의 성분에다 그 스칼라벨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작은 사이즈 2x2만이 아니라 n×n 행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한 연산이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또 그 a의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 a로도 쓸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0이 되니까 a하고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 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다음이 중요한 건데 매트릭스 프로덕트 두 행렬을 곱하는 거, 두 행렬을 곱하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n by p 행렬 a와 p by n 행렬 b의 프로덕트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면 그 곱은 n by n 행렬이 된다. 이렇게 a는 n by p 행렬이고 b는 p by n 행렬이면 요 곱은 n by n 행렬인 c로 표현된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a는 이렇게 n by p 행렬이고 b는 p by n 행렬이면 요 a, b의 i, j 성분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요 i 번째 로우하고 j 번째 컬럼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는. 이렇게. 요거 첫 번 a, b의 i, j 번째 성분은 a, i1 곱하기 b1j 플러스 a, ij 곱하기 b2j 따따따 해서 a, i, p 곱하기 b의 pj 요것이 바로 cij 요 c 행렬의 ij 성분이 된 요것이 행렬의 프로덕트의 정의입니다. 이걸 외국 학생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가르칠 때 어려워. 근데 한국 학생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이해해. 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이걸 우리가 킹 세종의 기역자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잘 보면 이 A, B를 곱할 때 오른쪽에서는 일자로 가다가 두 번째 행렬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이게 기역자 같죠? 그렇죠. 이 A, B의 프로덕트는 이렇게 기역자 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로우하고 컬럼을 각각 원원 성분은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 원투 성분은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 원 n 성분은 첫 번째 로우와 n 번째 컬럼을 두 개를 순서대로 그냥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법칙, 세종대왕의 기역 법칙을 적용해서 이 프로덕트가 정의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또 행렬 두 개의 프로덕트는 킹 세종의 기억자 룰이 적용돼서 이 CIJ가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C의 IJ 성분은 A의 i번째 행과 B의 j번째 열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하여 모두 더한 값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뒤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되어야지만 딱 떨어지죠. 몇 개가 남으면 연산이 정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P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이즈가 맞아야지만 이 연산이 정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x3 행렬과 3x2 행렬이 있으면 요 킹세조 기억자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2x2 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러면 이게 그 정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래서 곱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A, B를 이렇게 주어주고 이게 3x3 행렬을 두 개를 주고 A, B 두 개의 프로덕트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직접 손으로 구해볼까요? 원원 성분하고 원투 성분을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요. 시간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A, B를 주면 여러분 직접 손 계산해 보면 이렇게 A, B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일이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코딩을 이용하면 A 행렬을 다음과 같이 3x3 행렬을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3x4 행렬 B를 정의해 준 다음에 A, B를 곱해라. 그래서 A 스타 B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오죠. 이 답이 손으로 여러분들이 구한 값하고 같이 나오나요? 직접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드가 워킹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이 행렬이 어떤 걸로 바뀌더라도 요 사이즈를 적당히 줘서 요 3, 3이 일치되면 P만 일치되면 항상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이용해서 같은 식의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 M by P 행렬과 P by N 행렬의 프로덕트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A하고 B의 값하고 또 B하고 BA의 행렬 값이 같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또 AB equal AC라도 B하고 C가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죠? A하고 B는 같지 않죠? 근데 AB 곱하기 AC는 같은 행렬이 되죠. 즉 행렬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연산하던 그런 룰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 때는 막 여러분들이 쓰던 것이 행렬로 가면 그것의 스페셜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B가 그 0행렬이 되더라도 A가 0행렬이나 B가 0행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 AB 행렬을 곱해보면 0행렬이 나오죠. 그렇지만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니죠. 실수 때는 그 XY 곱해서 0이 되면 X나 B 중에 하나가 꼭 0이어야 됐죠. 근데 행렬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고가 이제 훨씬 더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개미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수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이제 행렬의 연산을 정의하고 나면 행렬의 연산 법칙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성립됩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앞에서 배운 그런 룰들이죠, 다 똑같이 성립되죠. 아까 벡터에 대해서 성립된 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스칼라 때 배운 룰하고 다 일치하죠. 그렇죠? 이 룰이 행렬에 대한 룰이에요. 계속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다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룰들이 같은 룰들이 성립합니다. 그 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 A, B를 주고 A, B의 덧셈도 구하고 AC 곱셈도 구하고 또 스칼라 배도 구하는 연산을 실제로 해보고 그에 대한 코드를 이제 내가 제공했으니까 실습실에서 실습을 해 보시면 그러면 일반적인 연산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게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랜덤하게 행렬을 만들어서 랜덤하게 행렬을 만들어서 그 랜덤한 행렬들의 연산들을 벡터 에디션이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다 실습해 볼 수 있죠. 자, 거기까지 한번들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배울 행렬의 성질들 같은 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 하는 것들은 그 룰을 랜덤하게 행렬을 생성해서 그게 언제나 이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그러면 그 행렬의 성질들이 앞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성질들 있죠? 이 성질들은 다 성립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랜덤하게 행렬을 생성해서 사이즈만 맞게 그러면 이 성질들 10가지, 11가지 성질들이 다 언제나 성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